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미암 유이춘과 송덕봉에 관한 제 강의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는 아주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암 유이춘과 덕봉 송씨가 얼마나 다정하게 잘 살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. 오늘은 그들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말하려고 합니다. 그들에게도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제목을 아내의 편지라고 해보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건의 줄거리를, 그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송덕봉이 남편에게 쓴 한 통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. 이미 아시는 것처럼 덕봉의 결혼 생활을 요약해 보면 한 10년 정도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을사사화에 걸려서 20년 정도 남편이 유배 생활을 하는 바람에 떨어져 살았죠.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남편은 귀향에서 풀려가지고 복직이 됐습니다. 그런데 서울에 가자마자 이 남편 유이춘이 아내를 괴롭힙니다. 한 가지 사건으로. 그것은 바로 조정에 복귀한 남편이 겨우 한 3개월 정도 독신으로 서울에서 살았는데요.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첩을 두겠다라고 아내에게 알려온 것입니다. 자,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한편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억장이 부러질 일이죠. 송덕봉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합니다. 아주 단호하게 처신합니다. 아주 날카롭게 남편을 꾸짖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편의 의지를 꺾습니다. 남편은 서울에서 첩을 두지 못합니다.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.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한국학과 선생을 할 적에 그때 이제 그 대학 축제 때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수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편지를 주제로 해서 독일말로 이야기를 했어요. 한 50분 동안.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걸 한 10분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실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6세기 독일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. 16세기 프랑스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. 16세기 한국이 다시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조선시대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편지들이 오갔습니다.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그때는 카톡이 안 되니까요. 전화가 안 되니까요. 편지가 유일한 정보 교환 수단이죠. 안부를 묻는 수단인데요.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 이런 특별한 편지를 미암은 아내로부터 받았어요. 담양에 살고 있던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를 미암은 자기 일기에 옮겨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건데요. 우리말로 대강 번역해 보면 대강 사연이 이래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경첩, 서울에 있는 첩을 서울에 사는 동안이라도 첩을 두고 싶어 했고 그 문제를 한 번 얘기한 건 아니고 두어 번 계속 아내에게 의지를 밝히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었어요.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죠. 그러자 아내가 장문의 답장을 보냈습니다. 그 답장의 일부에는 이렇게 나오죠.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대가 제게 얼마나 관대한 척 하시는지를 짐작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듣기로
군자는 항상 스스로 법도에 맞게 행동하며 자신의 사소한 감정까지 온전히 다스린다고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성현께서 가르치신 바일 것입니다.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한 사나이가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.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탐욕스럽고 잡된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 마음이 지극히 맑다면 이미 군자가 될 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하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? 여러분은 이미 다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나한테 뭐 힘드니까 첩을 두겠느니 말겠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당신은 알아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당신이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가짜다.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? 이제 다 생략하고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도 이 부부가 이 첫 문제를 둘러싸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이 편지였던 거죠. 한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꽉 막힌 규문 뒤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에게 그대가 관대하게 해줬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대가 그저 서너 달 동안 첩시를 아니 두고 홀로 지내셨다 하여 마치 그 덕이 넘치는 것으로 자부하며 그렇게 뻐기시는 것인가요? 그대는 정말로 나의 호감을 크게 살 만한 일을 하셨다고 믿으시는가요? 라고 했습니다. 이 글을 쓸 적에 덕봉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. 그리고 미암 유 선생은 이제 60까지는 안 됐지만 6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. 그래서 결국 남편은 꿈을 접습니다. 꿈을 접고 또 덕봉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결국 미암 유유춘의 반란은 무참히 제압되었다. 저는 그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아내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점을 부각하고 싶어요. 그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저의 해석입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는 송덕봉에게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생존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 말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송덕봉에게도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리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고 유교적 이데올로기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송덕봉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자기에게 불리한 이데올로기, 이념을 오히려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로 만들어서 썼다.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덕봉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, 덕봉이 유교적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대접을 받는 한 사람의 남편의 좋은 반려가 되는 데에 그친 것은 아니고, 제가 해석을 하면, 이건 해석이죠. 해석을 하면 덕봉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자체가 자기에게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했다.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죠. 하나는 뭐냐면 앞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덕봉이 마천령에서 쓴 시, 삼종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라고는 다짐의 시, 그 시는 유이춘에게만 알려진 시가 아니라 장안에 널리 알려졌습니다. 그랬을 적에 많은
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덕봉에게 만약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적에 덕봉의 편을 들겠습니까? 안 들겠습니까? 당연히 들 것입니다.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는데, 이런 연료가 어디 있는데 라고 다 말할 거거든요. 그는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타고난 효녀이고 연료인지를 증명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지속될 유교 역사 속에 아로새긴 것입니다. 그것은 그의 탁월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남편을 시시하게 공격한 말은 하나도 없지만 사실 얼굴이 후끈 달아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편지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하지 않은 말들이 이 안에는 너무 많거든요. 너는 겨우 3달이지만 나는 너의 부모를 보셨어. 나는 너를 20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어. 나는 네가 없이 20년을 살았어. 하지만 너는 그 20년 동안, 내가 없는 20년 동안에도 너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잖아.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? 이런 말들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도 그것을 남편을 아주 궁지로 내몰지 않으면서 내몰면서도 내몰지 않는 거죠. 당신이 군자를 지향한다는 건 난 잘 알고 있어.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어. 그러려면 좀 조심해야지. 이렇게 아주 한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창을 돌려서 잡을 수 있는 것은 학식이 있는 그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세상을 살 적에 갑을 관계를 말합니다.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설 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세상사에서 대체로 우리는,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.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을이라고 하는, 즉 불리한 입장 속에서도 사물의 이치를 자세히 따져보면 어쩌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. 송덕봉과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짧은 시간 동안에 미암 유이춘과 또 그의 배우자인 덕봉 송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관심이 계신 분들은 지금 담양에 가면 새로 지은 훌륭한 미암 박물관도 있고요. 또 거기 종택도 있고 사당도 있으니까 휴일날 자녀와 함께 또는 부부가 손을 잡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